일찍 나가십니까? 네. 기다리시는 분 오늘 오세요? 매력적이죠? 돈 좀 있는 여자 같아.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언니. 저런. 태평을 떠오르시고.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요? 장사 안 할 작정이에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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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도 울지 마, 진짜. 아줌마가 맛있는 것도 줄게, 울지 마. 진짜? 저희가 수민자 학생입니다. 검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인을 약물 중독이 한 걸로 봐야겠습니다. 지문은? 몇 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 지문을 추적해보면 약의 출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서 같은 거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진입한 흔적도 전혀 없고요. 보통 10시면 가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1시간 넘도록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봤더니 무슨 가게입니까? 양등점이에요. 요 건너 우체국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뭐라는 분이십니까? 아저씨 실업자예요. 2년째 빈둥거리며 놀고 있어요. 사업 한답시고 돈을 수없이 까먹었대요.
이봐요. 정신 들어요? 여기가 총각, 큰일 날 뻔했어. 산에서 길을 잃었나 본데 우리 집까지 찾아오게 망정이지 밖에서 쓰러졌으면 영락없이 얼어 죽는 거지. 엄마. 내 죽을 좀 쏘올 테니까 먹고 기운을 좀 차려요. 팔을 많이 다치셨어요. 등산 오셨어요? 네, 일행보다 앞서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다 불빛이 보이길래. 마을은 여기서 좀 더 내려가야 돼요. 여긴 과수원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장석구라고 합니다. 김유경이에요. 놀랐습니다. 유경 씨를 처음 보고 죽어서 딴 세상에 온 거구나. 이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 이름은 장석구, 36세입니다. 4년 전까지는 그 삼원물산은 회사의 판촉과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 공급횡령 사건에 관계돼서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급행령? 예. 그 후 지금까지 그 뭐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 실직 상태로 있었나 봅니다. 그 생활은 어떻게 했어? 부인이 양장점을 했어요. 부인이 발이 넓어서 제법 양장점이 잘 됐나 봐요. 주위 사람 말로는 요 근래 그 부부간의 마찰이 아주 심했답니다. 왜? 그 뭐 부인한테는 벌어놓은 돈 까먹기만 하는 남편이 탐탁지 않았을 거고요.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그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그랬던 거겠죠 뭐. 그 수면제 약병은 그 죽은 유경수 씨 근처에는 그 약방에서 2달 전에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을 도둑 맞아? 네, 그리고 그 약병에서 채취된 지문은 이 죽은 유경숙 씨의 것과 이 남편인 장석구 씨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약방에 가서 알아봤더니 그 얼마 전에 그 약과 동일 제품을 이 3병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부인이 그걸 훔쳤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죽은 그 유경수 씨 남편인 장석구 씨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그 상습 복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수면제는 남편이 먹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약병을 훔쳐간 장모님은 그 남편이군요. 불면증에 복용할 만큼 소량은 언제든지 약방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왜 한꺼번에 3병씩이나 필요했을까요? 그래, 그게 이상한데. 그러면은 유경수 씨가 먹은 수면제는 남편이 먹던 것이라고 치고 나머지 2병이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집을 한번 다시 뒤져봐. 그리고 그 남편을 빨리 찾아야 돼. 네, 황 형사님. 이거 좀 보십시오. 뭐야? 방금 이 집배원이 가져온 건데요. 이 발신인은 이 유경숙으로 돼 있고 수신인은 이 김나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은 유경수 씨가 붙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신인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어 온 겁니다. 뜯어봐. 예? 괜찮을까요? 나중에 또 반장님한테 이 사람, 시간 없어 이 사람아. 예. 이거 유서가 아닙니까?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이번 사건은 가정 불화로 인한 자살 사고라고 그랬잖아. 아니 근데 왜 유서를 자기 남편한테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보냈을까요? 글쎄, 그건 뭐 저... 아 그리고 유서를 원고지에 썼군요. 예? 말씀드려야지. 울지 마.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싸웠어요. 아빠가 미웠어요. 아빠가 엄마 보고 따로따로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아빠가 미워요. 우린 벌써 오래전 헤어져 했어. 그것이 서로를 위해 좋았을 거야. 애정이 없는 부부 생활을 단지 부부란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속해 간다는 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자신을 속이고 당신을 속이면서 산다는 것이 오히려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미지는요? 당신이 맡아서 길러도 좋고 싫다면 내가 자리 좀 잡히면 데려가겠어. 그 여자한테 갈 건가요?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 안 돼요. 못 가요. 보낼 수 없어요. 그 여자한테는 안 보내요. 가려고는 날 죽이고 가요. 내 시차를 밟고 가란 말이에요. 보낼 수 없어요. 보낼 수 없어요. 가라고 그래. 아빠가 그거랑 없어도 된다고 그래. 가라고 그래. 미지야. 엄마가 문 앞까지 쫓아나와서 붙잡았는데 아빠는 그냥 가버렸어요. 난 아빠하고 살지 않을 거야. 아빠가 밉단 말이야. 어서 오십시오. 김유경이라고 몇 호에 들었는지 알아봐줘. 아, 저 5일 전에 투숙하신 여자분 말씀입니까? 맞아요. 302호인데요. 방에 계실 거예요. 네. 멋있지 않아요? 배 나오고 얼굴에 기름 흐르는 사장님보다 후줄근한 바바리 코트에 돌처럼 표정 없는 그 얼굴. 아이고, 아이 참. 네. 나요. 늦었어. 다 끝냈어. 나로선 힘든 결정이었어. 그이한테 첫사랑의 여자가 있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여학교 때 나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간생도처럼 그의 첫사랑도 한 페이지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줄 알았지. 근데 그의 첫사랑은 끈질겼어. 10년이 넘은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야.
사람은 결국 그 여자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어. 그 배신감, 이 허전함, 나를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렸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할까? 다른 방법이 없어. 이 고통을 이겨내기엔 난 마음이 너무 여려. 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서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달리 방법이 없어 미쳐버릴 것만 같아. 난 결심했어. 이 편지가 나의 유서 인생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 정리해서 그이한테 보내줘. 리지의 양육 문제는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맡겨야겠어. 나양아, 그럼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동네 우체통에다가 이 편지를 집어넣었다면은 그 잠실 우체국 소인이 지켜야 할 텐데 강화문 우체국 소인이 지켜 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봐봐. 정말 그렇네요. 아니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실에서 광화문까지 가서 편지를 붙였다는 게 말입니다. 그렇지. 저 판장님, 이 검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 수면제 중독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이 치사량의 합제를 먹었습니다. 뭐 다른 외상은 없습니다. 이 백진 준이가 너무 비약을 했어.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은 있는 그대로 과정 없이 보는 것도 중요한 거야. 남편 쪽을 알아봤는데요. 이 최근에 그 추리 소설을 번역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삼아서 출판사에 가서 그 사람의 원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니 추리 소설을 번역했다면은 각종 범죄에 대한 식견도 꽤 높겠죠? 알싸 너무 비약하지 말라니까 그래. 아내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자살하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을까요? 죄서 죽는 것만은 막을 수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10여 년을 살아온 부부입니다. 서로의 성격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안에 위험한 약을 아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다 두고 나갔습니다. 주인님 말씀은 그 남편이 아내를 자살하도록 유도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유, 설마요. 이혼을 하면 해결될 걸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이혼을 하면은 빈 몸뚱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은 아내가 죽으면은 그 전 재산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니야. 이 제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은 그 남편에 대한 일종의 그 복수심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를 자살하게 만든 남편, 주위의 따가운 눈길, 그리고 본인도 그 양심의 가책으로 그 괴로워할 테니까 말입니다. 아 근데 도대체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길래 안 나타나는 거야? 조심하지 않고요. 넉넉 잡아 3년만 기다리면 돼. 그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어.
자리 잡히는 대로 데려올게. 유경을 이런 시골에서 과수원 일인 하게 만들지 않아. 맹세할게. 이 세상 어느 여자보다도 유경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변명하고 싶지 않아. 어떤 말로도 유경이와의 약속을 저버린 날 합리화시킬 수 없어. 난 출세를 위해 애정도 없는 결혼을 한 비정한 놈이야. 그렇지만 단 하루도 유경이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었어.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남자가 왔는데도 별로 표정이 밝아 보이지가 않죠? 그러게 말이야. 이혼하기로 합의했어. 유경이도 정리가 다 된 거야? 난 10년 전 그대로예요. 흩어진 적이 없으니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떠나기로 했으니까 벌려놓은 것들을. 아파트, 부동산 모두 다 처분했어요. 저 가방 속에 전 재산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해. 커피 드릴까요? 네. 아가씨, 네.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이에요. 신문 갖다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백주임님, 유경수 씨의 친구 김나영 씨입니다. 유서를 받기로 돼 있던 분 말이에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경숙이 유서를 보여주세요. 예. 이면서. 여기 있었군. 왜 그래? 아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사람이 죽다니. 아니, 이럴 수가. 경숙이 글씨 맞아요. 근데 왜 친구분한테 유서를 남겼을까요? 경숙이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어요. 오빠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딸의 미지를 나한테 부탁한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내가 미지를 무척 귀여워했었거든요. 달리 그 편지에 뭐 이상한 점은 없습니까? 참, 주소가 잘못되어서 반송됐다고 하셨죠? 네. 그게 이상해요. 이건 제가 먼저 살던 집 주소예요. 경숙인 내가 이사 간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유경숙 씨의 남편 장석구 씨에게 첫사랑의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네. 돈이 많은 여자라고 했어요. 영동에 빌딩을 갖고 있고요. 미지 아빠한테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뒤에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나 봐요. 그 여자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영동에 사무실이 있어요. 나하고 경숙이가 그 여자를 만나러 찾아간 적도 있어요. 만났습니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길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조심히 들고 나가야 합니다. 저 실례합니다. 아이고 이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유경 씨 사무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폐점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실례지만 이 선생님께서 네, 비서였습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몇 가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 왔는데요. 이제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장석구라는 그 사람은 경숙이 아버지 재산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4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경숙이 아버지 공장에 불이 나고 자금난이 겹쳐서 회사가 파산하게 됐어요. 경숙의 집은 빚더미에 쌓이고 오빠들은 이민을 갔어요. 경숙이 아버지는 혈압으로 쓰러지시고 집안이 순식간에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죠. 그러자 경숙이 말이라면 굴속이라도 뛰어들 것 같은 그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는 꿈을 먹고 사는 여자입니다. 돈 버는 일 하나만은 그렇게 눈이 밝을 수가 없는 여자예요. 근데 애정 문제 하나만은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그 남자 장석구한테 미쳐 있었으니까요. 부인까지 있는 남자한테 말입니다. 그 남자 하나만을 바라고 살아온 여자예요. 그래서 돈도 악착같이 벌었다는 겁니다. 김유경 씨는 이 농촌 출신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시골집 과수원앞으로 길이 나서 땅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뭐 부동산에도 투자를 했고 룸사롱 옷도 차리고 해서 재산 증식을 했습니다. 부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얘긴 그만해. 알고 싶어요. 말해주세요. 헤어지자고 했어. 더 이상 서로를 속이면서 살 수는 없다고 했어. 어쩔 수 없는 귀결이야. 그 때문에 유경이가 죄책감 느낄 이유는 없어. 난 부인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영원히 내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아픔, 난 알아요. 난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줄곧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무엇이 달라졌나 생각해봤어요. 옛날에 내가 기다리던 사람, 기차 안에서 먹다 남은 오징어 다리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곤 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 자기 부인의 사망 기사가 실린 신문과 함께 왔어요. 장석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난 여러 가지로 뒷조사를 했습니다. 왜요? 난 유경 씨를 좋아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여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장석구란 그놈은 철저한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놈은 유경 씨가 부자가 되어 나타난 점에 매혹당한 것뿐입니다. 그런 놈하고 사랑의 도평의 꿈을 꾸고 있는 유정 씨가 정말 안쓰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유경 씨하고 장석구 씨가 다시 만난 것은 언제쯤입니까? 3년 전입니다. 장석구가 홍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직후입니다. 유경이가 사별 규정이지 유경이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 내 모습을 똑똑히 보고 유경이를 배신했던 남자, 돈밖에 모르던 미친놈의 끝장난 모습 말이야. 난 이렇게 돼버렸어. 내 인생, 내 꿈, 야망 뭐가 뭔지 모르게 뒤죽박죽 돼버렸어. 방황하다 끝나버린 인생이야. 유경이 곁을 떠난 그날부터 방향이 틀린 거야. 차라리 잘 돼버렸어. 이런 꼬락선이 유경이에게 보여주게 돼.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 같아. 유경 씨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석구의 인생이 좌초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그리움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난 석구 씨와 다시 만나게 되는 날 부자가 되어 있고 싶었어요. 석구 씨가 부잣집 딸과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만나는 날 난 석구 씨가 자기 부인과 날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라도 내가 부인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나와 결혼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 부질없는 것이죠. 그런 지기 어린 복수심, 또 한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유경이가 날 용서해 준다면 그 두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바쁘신데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민 여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원고 내용에 유경숙 씨 유서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어? 아니, 이거 이상한데?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뭐 그리 미련이 많아서 생 목숨까지 끊고 재산까지 다 정리를 해서 갖다 바치다니. 쓸 게 없는 거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장석구 씨가 번역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잠깐 동안이지만요. 그럼 그 부인 유경숙 씨가 정서 일을 해줬다든가 그러진 않았습니까? 가끔씩 그랬나 봐요. 가게일 끝나고 들어와서 그 사람 일까지 거두느냐고 밤잠을 설친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유경숙 씨의 유서 말입니다. 그 대필해진 원고의 일부분을 수거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유서를 원고에 썼다는 것부터 처음에 좀 걸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편지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이 그 동네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들고 떠난 뒤에 부인은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절망감으로 능히 그럴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남긴 진짜 유서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이었겠죠. 물론 재산은 이 남편한테 남긴다는 말도 없었을 테고요. 근데 아내는 충분히 이 치사량이 될 만큼의 약을 먹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면 충분히 살 수도 있는 아내를 놔두고 남편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진짜 유서는 찢어버리고 그 미리 준비해 놓았던 가짜 유서를 우체통에다 넣은 겁니다. 그럼 그 편지 봉투에 주소는 뭐예요? 아내 수첩에서 그 친구인 김나영 씨의 그 주소를 미리 알아놓았겠죠. 그러니까 김나영 씨가 이사했다는 그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 봉투의 글씨도 죽은 유경수 씨의 필자와 같던데. 그 정도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부인의 필체를 미리 연구해뒀을 테니까요.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어쨌거나 10년이 넘도록 같이 살던 사람들인데 말이야. 자, 반장님. 저 이태성이라는 친구 말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영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 좀 데려오지. 두 사람 있는 곳을 빨리 알아야 돼. 아니 뭐 급한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장석구한테 아직 수면제 2병이 남아있어.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 같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차라리 끝내버리겠어. 아니 김유경 씨를 사랑했다는 사람이 호텔 예약해주고 두 사람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여자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두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유경 씨는 진실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곧 깨닫겠죠. 장석구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요. 그 기활한 장석구가 자기 본색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유경 씨는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떠났어요. 아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 두 사람 있는 곳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나 유경 씨가 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나 이거 하냐. 나 참 답답하네. 이태성 씨, 그 사람은 지금 수면제를 2병이나 갖고 있단 말입니다. 빨리 양평 영수소 불러. 어디야? 네, 저 양평 근처에 있는 산장 호텔을 합니다. 자, 일어서 나갈 준비해. 예. 산장 호텔이죠? 왜 나왔어? 이리 줘. 아 여보세요? 아 그 저 투숙객 중에 김유경이하고 장석구 어느 방에 들어있는지 좀 알아봐줘요. 아 여기 경찰이에요. 예? 그 방에 가보라고요? 아니 왜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저 302호 좀 가봐야 되는데. 아니, 302호요? 새벽 5시에 깨워달라 그랬는데요. 아니 저 경찰에서 확인해보라는 거니까 적당히 핑계 대서 가봐요. 네, 서반입니다. 네? 응답이 없다고요? 예, 저 주무시는가 본데요. 자 이리 줘. 아 힘들었다 뭐해? 부수고 들어가 빨리. 저 미스게 마스터 키 좀 줘봐. 무슨 일이 생겼나 본데? 아, 어서 오십시오. 저
김유경이라는 여자 어느 방에 투숙해 있어요. 저 빨리요. 우리 저 경찰입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빨리. 예. 이거 유서 아니야? 어? 우린 경찰입니다. 정신이 좀 드세요? 유경이는 어떻게 됐어요? 나만 살아난 거예요? 유경이는 어떻게 됐어요? 유경이 어떻게 된 거야, 유경이? 난 약을 먹지 않았어요. 당신의 속셈을 알고 만 거예요. 당신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여자가 그만한 재산을 모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여기 서 있는 김유경, 10년 전 존뜨기 과선집 처녀하고는 달라요. 유경이 부인의 음독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을 때부터 난 깨닫기 시작했어요. 미리 준비한 수면제, 나의 재산을 당신 딸 앞으로 남겨주자는 말, 모든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정말 죽을 만큼 약을 먹었다면 나도 따라갈 생각이었어요. 장석구 씨, 당신은 상습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우리 똑같이 나눴던 수면제, 이 김유경 씨한테는 치명적인 양이었지만은 당신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 약에 대한 면역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체질로 되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못 믿어. 선생님께서는 만약을 생각해서 호텔 종업원에게 새벽 5시에 깨워달라고 예방 조치까지 해놨더군요. 당신 부인이 남긴 유서는 진짜 유서가 아닌 당신이 만들어놓은 가짜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난 죽고 당신은 살아있고 부인과 내가 남겨놓은 재산 당신한테 돌아가고 이게 뭔데? 이 가진 게 뭔데? 두 여자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절실한 건가요? 갖고 가요. 다 가지고 가요. 다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이거 봐, 장석구 씨. 이번엔 당신이 말할 차례야.